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콕 집은 독일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독일어 공부할 때 특히나 B1 이상 단계에서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점 파트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눌러주시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어떨 때 쓰이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실제 형태가 어떤 건지도 간단히 살펴봤는데,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과제를 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쵸? 여러분들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분명히 보셨을 테고 정리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풀이를 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 생겨먹은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독일의 관사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나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관계대명사가 관사와 형태가 다른 부분이라 그랬죠. 원래는 그래서 der des dem den이었을 텐데 der dessen dem den으로 바뀌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요 빨간색 네모 있는 부분들을 특히나 조심하시면서 나머지는 관사를 떠올리면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다 돼요. 알아서 그냥 뭐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일정에서 연습량이 좀 누적이 되고 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초반에는 이 표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 안 되면 이 화면 캡처하면 되잖아요. 그쵸? 네. 딴데 뭐 이걸 금전 상업적으로 쓰지만 않으시면 되니까. 네. 자, 일단 봅시다. 과제로 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총 세 가지 문장이었죠. Herr Schmal hat neuerdings Geldprobleme. Ihm gehören mehrere Häuser 이라는 문장이 있었고, Die Leute sind Wissenschaftler 있었고, Sie kommen aus Berlin 이라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unsere Aushilfe ist sehr hübsch 있었고, unser Abteilungsleiter hat sich in sie verliebt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Der Herr Schmal hat neuerdings Geldprobleme. Ihm gehören mehrere Häuser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우리는 항상 뭐를 해야 되죠? 그렇죠.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공통분모가 어디 보이죠? 바로 Herr Schmal이라는 부분과 im이라는 게 공통분모가 보이겠죠. 자, 그리고 특히나 문장을 쓸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명사로 먼저 시작하면 안 되죠. 왜요? 대명사라는 건 이미 앞에 언급된 명사를 다시 한번 대신해서 언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로 시작하게 되면 그 대명사가 대체 뭔데라고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명사를 먼저 앞에 써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1번 첫 번째 슈말로 시작하는 저 문장을 우리가 주문장으로 삼을게요. 자, 그럼 여기서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들 때 주문장은 문장의 구조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문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요 틈이 요 틈. 그래서 첫 번째, 즉 주문장의 공통분 바로 다음에다가 콤마 두 개를 찍고 나서 거기 넣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Herr Schmal 다음에 빈칸을 만들어주고 나서 주문장은 형태가 바뀌면 안 되니까 일단 그대로 쓰면 되겠죠. Hat neuerdings Geldprobleme. 최근 들어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이 빈틈에다 넣어주려고 하는 건데, 넣을 때 어떻게 넣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요 부분에 넣는 건데, 그때 이 공통 분모가 두 번째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니 성수격을 따진다는 거였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임 한 걸 보니까 헤어 슈말에서 그대로 온 거죠. 요 대명사로. 그래서 일단은 성으로는 남성 명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네, 남성 명사입니다. 그럼 수는 일단 단수겠죠. 남성 단수. 자, 이제는 격이 문제인데 이 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참고로 얘는 다티브, 흔히 말하는 삼격입니다. 어떻게 삼격? 선생님, 이거 문장 처음에 넣는 주어니까 주격, 노미나티브 1격 아닌가요? 자, 에어였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가 삼격 다티브를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독일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알파벳권 언어의 문장을 볼 때 핵심은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가 뭐죠, 여기서? 이 문장에서? 바로 gehören이라는 게 동사죠. gehören. 선생님, 주어가 im이고 그러니까 gehört 아닌가요? 자, 참고로 주어는 mehrere Häuser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주어입니다. 독일의 큰 특징이죠. 주어가 아닌 어떤 것이라도 강조하고 절대 문장 맨 앞으로 끄집어 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주어가 아닌 제3의 무언가가 문장 맨 앞으로 나왔을 때 그 문장은 동사 주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gehören mehrere Häuser가 된 거죠.
자, 그리고 게헤어건이라고 하는 이 동사 자체도 흔히 말하는 비인칭 동사로 분류를 보통 하죠. 그래서 뭐예요? 사물을 보통 주어로 쓰고 그리고 다티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그 다티프 목적어에 사람을 씀으로써 mehrere Häuser 여러 채 집이 gehören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 누구누구 것이다 인 바로 그의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는 임을 앞으로 끄집어낸 것뿐이죠. 그래서 ihm gehören mehrere Häuser 이 뒤에는 mehrere Häuser 요 파트 여기가 주어고 동사는 gehören 당연히 복수주어니까 동사도 gehören 하고 복수주를 썼겠죠. 만약에 단수주였으면 gehört가 됐을 텐데 그쵸? 요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나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2단계를 들으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다른 걸 먼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기억은 항상 그래서 목적어로는 다티프를 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다티프 3격이라는 것도 알았죠? 그러면 표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남성 명사의 다티프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는 관계대명사 them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 표에서 them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them 써놓고 자, im 대신에 them을 썼죠? 그리고 나머지 걸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그대로 써놓고 시작하라는 거죠. them 해놓고 gehören mehrere Häuser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삽입되는 문장을 우리는 분류상 큰 틀에서 부문장이라고 했어요. 주문장이 아닌 것들을 부문장이라고 하고 부문장들의 특징은 단독으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문장의 특징은 뭐냐면 부문장 내에서는 나 부문장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어떠한 성분이 문장 맨 앞에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문장의 맨 뒤로 날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부문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gehören이라고 하는 이 동사 자체가 문장 맨 뒤로 날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mehrere Häuser gehören 하고서 동사가 여기에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은 Herr Schmal dem mehrere Häuser gehören hat neuerdings Geldproblem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장을 전체 해석해 보면 여러 차례의 집이 있는 헤어 슈말 씨는 hat neuerdings Geldprobleme 최근 들어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되겠죠. Herr Schmal, dem mehrere Häuser gehören, hat neuerdings Geldprobleme라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Die Leute sind Wissenschaftler, sie kommen aus Berlin. 자, 참고로 요거 베를린 하는 게 아니고 berlin이라서 berlin이라고 읽습니다. berlin. 도시 이름들도 보면 예를 들면 뭐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하죠. 프랑크푸르트, 뭐 슈투트가르트 하지 않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끝나는 도시들 있죠. göttingen, tübingen 이런 도시들 전부 다 괴팅겐 하는 게 아니고요. göttingen이고요. tübingen입니다. tübingen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옴라우트 읽을 때도 마찬가지 괴가 아니고 그팅엔 그죠? 이 발음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수업에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강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봅시다. Die Leute sind Wissenschaftler, sie kommen aus Berlin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두 문장 가운데 공통 분모가 뭐가 보이죠? 그렇죠. 바로 die Leute와 sie가 되겠죠. Die Leute sind Wissenschaftler. 그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다. 그죠? 그리고 sie kommen aus Berlin. 베를린 출신입니다.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린 여기서도 1번 문장을 우리가 주문장, 기준이 되는 문장으로 삼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딜로이트 해놓고 코마 치고 가운데 빈칸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쵸? 요렇게 해놓고 sind Wissenschaftler 주문장은 형태상으로 구조상으로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이 빈칸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이 Z라고 하는 녀석의 두 번째 문장 내에서 성수격을 따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얘는 복수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일단 딜로이트에서 갖고 왔으니까 복수겠지라는 것도 물론 말이 되고요. 그리고 동사를 어떻게 썼어요? 아하, 복수형에 맞는 동사를 썼죠. 그래서 아하, 얘는 앞에 있는 게 복수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복수형이고서 격은 어떠죠? 격은 노미나티브, 일격이죠. 주어 역할하고 있죠. The kommen aus Berlin에서 주어 역할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수 일격을 보면 되겠네요. 자, 표를 보면 복수 일격일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 뭐로 쓴다고 했냐면 바로 일반적인 관사처럼 d를 쓴다고 되어 있네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표에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D 해놓고 요거 Z 대신 D로 바꿔놓고 나서 나머지 거 일단 그대로 쓴다고 했죠. 일단은 comment, ausbilden. 자, 이거 comment 하지 않고 comment 이렇게 읽는 거 comment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자, 그럼 이 부문장 내에서는 또 한 번 어떻게 해야 돼요? 부문장 내에서는 동사가 문장 맨 뒤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요 큰 괄호 틀 안에서 문장 맨 뒤로 날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die aus Berlin komme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문장은 Die Leute, die aus Berlin kommen, sind Wissenschaftler라고 하게 되고 해석은 보통 요렇게 요것들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앞에다 끄집어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를린에서 온 그 사람들은 sind Wissenschaftler, 과학자들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Die Leute, die aus Berlin kommen, sind Wissenschaftler.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Unsere Aushilfe ist sehr hübsch. Unser Abteilungsleiter hat sich in sie verliebt라고 되어 있어요. hat sich in sie verliebt. 자, 여기서는 공통부모가 뭘까요? 위아래가. 바로 unsere Aushilfe와 sie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일단 지금 보면 이 녀석이 뭐죠? 이 녀석이 in sie라고 이 녀석이 뭐죠? in 얘를 preposition이라고 하죠. preposition 즉 전치사라고 하죠. 전치사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뭐죠? 항상 그 뒤에 명사를 데리고 다니죠. 그죠? 그죠? 네. 명사와 함께 씁니다. 그런데 전치사는 명사와 절대 뜯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얘는 Z는 단독으로 뜯어 써도 얘는 상관이 없어요. 혼자서 알아서 살아갈 게 생기는데 얘만 혼자 단독으로 두면 in 뭐 어쩌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안 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항상 덩어리로 묶어줘야 되고 절대 서로를 뜯으면 안 됩니다. 그럼 in이라고 한 전치사가 갈 곳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분리하면 안 돼요. 이건 영어에서도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반드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분모가 unsere Aushilfe하고 sie가 아니고 unsere Aushilfe하고 in sie 두 개를 같이 묶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의 특징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리를 하면 안 됩니다. unsere Aushilfe, 우리 도우미가 ist sehr hübsch, 되게 귀엽나 봐요. 그리고 unser Abteilungsleiter가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의 Abteilung 부서죠. 부서, 구역 이런 거 할 때 라이터는 보통은 이걸 führer 지도자, 리더, 뭐 담당자 중에서도 이제 매니저급 담당들 있죠. 그런 사람 보통 이제 라이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führer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führer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제 독일의 역사상 안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라이터라고 보통 하게 되죠. 그래서 Geschäftsführer라고 안 하고 라이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라이터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도자, 리더, 어떤 부서장 이런 거 할 때 라이터라고 쓰죠. 그래서 unser Abteilungsleiter 하면은 우리의 부서장이라는 얘기죠. 부서장. 어떤 뭐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의 부서장 이런 수도 있고 뭐 교육팀의 교육팀장 이런 거 할 때 장을 말할 때 라이터를 씁니다. 어쨌든 우리 부서장이 hat sich in sie verliebt.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sich verlieben in이죠. sich verlieben in 하고 아쿠사티브죠. sie니까 만약에 다티브 쓰면 이어라고 썼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in sie인데 얘는 그러니까 Aushilfe에서 갖고 특히나 여성인가 알 수 있죠. unsere Aushilfe라고 했으니까. 그죠? in sie verliebt. 지금 이거 여성 명사죠? sie. 그래서 여성의 사격이라는 거죠. 왜요? sich verliebt in accusative. 그걸 모르더라도 여성이었으면 여성 3격이었으면 in e라고 했을 텐데 in the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럼 표를 봅시다. 여성인데 사격 뭐가 있죠? 바로 D가 있겠죠? D 요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주문장은 일단 그대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unsere Aushilfe 해놓고 ist sehr hübsch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일단 그대로 두고 요 빈칸에다가 이제 만들어 넣을 건데 어떻게 넣느냐? 제가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절대 뜯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넣을 때도 in D를 씀으로써 전치사를 그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전치사는 그대로 살려주고 뒤에다가 관계대명사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했던 거 마찬가지로 일단 그대로 쓰는 거죠. Unser Abteilungsleiter hat sich verliebt. 자, 그런데 부문장, 이 관계대명사 문장 안에서 동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장의 맨 뒤로 날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verliebt는 원래 맨 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hat를 이제 문장 맨 뒤로 날려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 전체 어떻게 되냐면 in die unser Abteilungsleiter sich verliebt hat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합치게 되면 unsere Aushilfe, in die unser Abteilungsleiter sich verliebt hat, ist sehr hübsch.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Unsere Aushilfe, in die unser Abteilungsleiter sich verliebt hat, ist sehr hübsch.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절대 뜯으면 안 되고 관계대명사를 만들 때도 역시나 그대로 전치사를 가지고 끌고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해봐야 되겠죠. 다른 것들을. 자, 요렇게 제가 네 문장을 드릴 건 총 8개죠. 근데 4개의 문항을 드릴 텐데 요걸 일시정지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꼭 직접 해보신 다음에 다음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일시정지 해놓고 마저 보세요. 자, 이제 하나씩 같이 살펴볼 텐데 첫 번째, Die Kinder wohnen am Ostpark. Unser Sohn spielt öfters mit ihnen Fußball 있고 Unsere Großmutter ist schwer erkrankt. Schon seit Jahren sorgen wir für sie. Die Prüfung ist sehr schwer. Wir müssen uns auf die Prüfung wochenlang vorbereiten. Das ist der alte Herr aus Karlsruhe. Die Kinder können sich nicht mehr an ihn erinnern. 이렇게 문장들이 있네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Die Kinder wohnen am Ostpark. Ostpark 인근에 사나 봐요, 애들이. Unser Sohn spielt öfters mit ihnen Fußball. 자,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걔네들이랑 자주 축구를 했다는 건데, 자, 이 두 문장에서 공통분모가 뭐가 보이죠? 바로 die Kinder와 mit ih는이죠. ih는을 분리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쵸? 왜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절대 뜯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요걸 받아오면서 복수죠, 복수. 니킨더에 대한 복수. 그리고 복수에 다티프라는 것을 삼격. 왜요? mit 다음은 항상 다티프잖아요. 그리고 이는 형태를 보니까 역시나 다티프죠. 그러면 복수 삼격은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자, 일단 첫 번째 Die Kinder wohnen am Ostpark는 그대로 일단 둔 상태에서 그죠? 요건 일단 두고 복수 삼격일 때 우리 전치사 뭐 쓰죠? 전치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뭐 쓰죠? 바로 denen 그쵸? die, deren, denen, die 그쵸?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mit denen을 쓰는 겁니다. 그냥 denen이 아니고 그리고 unser Sohn 해놓고 원래 여기에 spielt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문장 메인으로 날림으로써 mit denen unser Sohn öfters Fußball spielt, wohnen am Ostpark까지 이어지는 거죠.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Die Kinder, mit denen unser Sohn öfters Fußball spielt, wohnen am Ostpark. 그죠? 이해되셨나요? Die Kinder, mit denen unser Sohn öfters Fußball spielt, wohnen am Ostpark.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Unsere Großmutter ist schwer erkrankt. 할머니가 좀 많이 아프신가 봐요. Schon seit Jahren sorgen wir für sie. 이미 수년 전부터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문장에서 그 공통분모가 뭐가 보일까요? 바로 unsere Großmutter하고 für sie가 있겠죠. 여기서 sie만 끌고 가면 안 돼요. 왜요? 전치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같이 끌고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für sie를 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unsere Großmutter 다음에 빈칸 만들고 ist schwer erkrankt까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이제 넣으려고 보는데 für sie 요거는 뭐죠? großmutter에서 운석의 großmutter에서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성일 것이고 여성의 s겠죠. 그리고 accusative 사격이죠. 왜요? für 다음에 항상 accusative잖아요. 그쵸? für sie니까 그쵸? sie, ihr, sie 했던 것처럼 그 네 번째 s죠. 그래서 그러면 관계대명사일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관계대명사는 die,
deren, der, die 순이죠. 그쵸? 그래서 네 번째는 die니까 für die 전치사 끌고 와야 되죠. 같이 für die 해놓고 wir 그리고 여기에 sorgen 있었을 텐데 문장 맨 뒤로 날려서 한 번에 만드니까 wir schon seit Jahren sorgen ist schwer erkrankt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문장은 unsere Großmutter, für die wir schon seit Jahren sorgen, ist schwer erkrank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unsere Großmutter, für die wir schon seit Jahren sorgen, ist schwer erkrank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die Prüfung ist sehr schwer. 시험이 되게 어려웠나 봐요. Wir müssen uns auf die Prüfung wochenlang vorbereiten. 자, 보니까 sich vorbereiten auf Akkusativ 형태가 보이네요. 무엇에 대비하다라는 거죠. 뭐 대비하다, 준비하다 할 때 sich vorbereiten auf 해놓고 Akkusativ 형태로, 그쵸? 여기서는 공통분모가 뭐가 보이냐면 바로 die Prüfung하고 밑에 있는 auf die Prüfung이에요. 참고로 이것도 그냥 die Prüfung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같이 묶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1번 문장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거기 때문에 그냥 die Prüfung ist sehr schwer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die Prüfung 바로 다음에 뭘 넣어야 되냐면 요 녀석을 가지고 관계대명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치사는 그대로 써야 되죠. 그죠? 전치사는 분리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die Prüfung인데 이거 자체가 아쿠사티브임을 알 수 있어요. 왜요? die, der, die인데 auf 다음에는 them을 쓸 수도 있고 den, 즉 3, 4격 집에 전치사기 때문에 3격을 쓸 수도 있고 4격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d를 쓴 거 보니까 der가 아니고 d를 쓴 거 보니까 아하 4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sich vorbereiten auf Akkusative라는 걸 알고 있어도 당연히 4격일 것이고 노미나티브가 아닌 이유는 노미나티브 1격은 항상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성일 때 관계대명사는 die, deren, der, die 순이죠. 그래서 네 번째 d가 필요하니까 여기선 auf die가 될 것이고, 그죠? auf die 해놓고, 그죠? 그리고 wir, 그 다음에 müssen이었는데 müssen이 문장 맨 뒤로 날아가야 되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auf die, wir, 자, müssen이 원래 여기 있었을 거죠? 근데 이걸 문장 맨 뒤로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auf die wir uns wochenlang vorbereiten müssen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원래는 wir müssen 이었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가 문장 맨 뒤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wir uns wochenlang vorbereiten müssen 이렇게 된 거죠. 형태가. 자, 그러면 전체 문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Die Prüfung, auf die wir uns wochenlang vorbereiten müssen, ist sehr schwer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Die Prüfung, auf die wir uns wochenlang vorbereiten müssen, ist sehr schwer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Das ist der alte Herr aus Karlsruhe. 그리고 die Kinder können sich nicht mehr an ihn erinner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문장과 2번 문장 공통분모가 뭐가 보이죠? 공통분모가 바로 뭐가 보이죠? 요렇게 바로 der alte Herr라는 부분과 an ihn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장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Das ist der alte Herr 그리고 aus Karlsruh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 aus Karlsruhe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 der alte Herr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죠. 나이든 신사분인데 어떤 신사분이면 aus Karlsruhe, 칼스루에서 오신 나이든 신사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즉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라고 하는 아우스칼수가 뒤에 붙어 있지만 사실은 얘는 하나의 이 der 알테아라고 하는 이 덩어리에 속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요? der 알테아를 꾸며주고 있는 설명이니까 der 알테아 아우스칼수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처럼 이렇게 뜯어버리고 나면 여기다가 설명을 넣게 되면 얘가 너무 동떨어지고 잘못하면 이 아우스칼수거가 이 알테헤어에 걸리는 것인지 바로 앞에 걸리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해석의 오해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der alte Herr aus Karlsruhe까지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콤마를 붙여서 관계대명사 문장을 써줍니다.
이렇게 오해 여지가 생길 경우 Das ist der alte Herr aus Karlsruhe입니다. 칼스루에서 오신 나이든 신사분이십니다. 근데 그 신사분이 어떤 신사분이냐면 해놓고 뒤에다가 관계대명사 문장을 붙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공통부모 안이인 부분이 있죠. sich, er이는 안 아쿠사티브 해가지고 누구누구를 기억하다 무엇을 기억하다 할 때 쓰죠. 그런데 전치사가 보이니까 전치사를 같이 일단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녀석의 이 문장 내에서 성수격을 보는 건데 일단 남성이죠. 그쵸? 그쵸? 요거 알트 헤어를 바꾼 거니까. 그리고 인이라고 생긴 것 자체도 남성에서밖에 없죠. 그 중에서 몇 격? 남성의 사격 형태밖에 없죠. 인칭대명사에서 er, sein, ihm, ihn. 그죠? ihn 네 번째 있죠. 그럴 때 그럼 남성의 사격 관계대명사 뭐냐면 der, dessen, them 그 다음에 then이죠. then. 그래서 요렇게 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then. 그쵸? 그럼 요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안 then 해놓고 die Kinder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위치에 동사가 문장의 맨 뒤로 날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안 then die Kinder sich nicht mehr erinnern 해놓고 können까지 나가야 되죠. 이 können이 빠졌네요. an den die Kinder sich nicht mehr erinnern 해놓고 맨 뒤에다가 können까지 können이 빠진 겁니다. 지금 참고로 여기 잘못됐네요. können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렇게 해주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전체 문장은 Das ist der alte Herr aus Karlsruhe, an den die Kinder sich nicht mehr erinnern können 해가지고 뭐예요? 아이들이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시는 칼스루해 출신의 그 중년 남성분이십니다라는 거죠. Das ist der alte Herr aus Karlsruhe, an den die Kinder sich nicht mehr erinnern können 해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내드렸던 과제도 풀어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있는 경우에 관계대명사 또한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엔데클리나시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